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의 강상진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이제 빠르고 경제적인, 즉 성능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비싸지 않은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려는 그 기업들이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아카마이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고요. 먼저 아카마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CDN으로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로 시작한 25년 된 회사고요. 그리고 전 세계 트래픽의 약 한 15% 정도, 아카마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데일리 트래픽 기준 한 15% 정도를 저희가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의 네트워크는 그 다른 IT 회사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배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가용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리노드라는 그 중저가형 얼터너티브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CDN하고 보안, 웹 보안 위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그 브랜드 네임을 커넥티드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리전을 기존 CDN 백본망과 연결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커넥티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리전과 그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는 엣지 컴퓨팅에서 말하는 엣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리전하고 엣지 로케이션은 확실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리전과 이 엣지 간의 어떤 그 커넥티비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한 그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수한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리전 위주로 해서 그런 커넥티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할 당시에는 리전이 11개였는데 지금은 16개까지 늘어났고 올해 안에 20개를 채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라인업은 기존의 CDN, 컨텐츠 전달,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시큐리티, 그다음에 오늘 뭐 저희 부스에서도 소개해드리는 세그멘테이션 기반의 가드코어라는 솔루션도 있는데요. 클라우드, 뭐 가상 머신, 온프렘 할 거 없이 한눈에 그 보안 모니터링과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마지막으로, 그리고 인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넥티드 클라우드는 그 타 하이퍼스케일러나 중저가형 CDN 회사, 그 다음에 중저가형 얼터너티브 클라우드 회사에 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리전은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한 코어 리전이 있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디스트리뷰티드 리전, 그리고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엣지 리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합쳐보면요. 요 다음 장표에는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수할 시점에 약 고객 수는 15만 개였고, 이 리노드라는 필라델피아가 본사인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아카마이의 한 부분이 됐지만 약 20년 정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11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분포를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에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던 135개 국가의 4,200개 로케이션 더하기 이 리노드가 가지고 있던 클라우드 코어 리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커버리지를 갖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코어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11개의 데이터 센터가 기존에 저희가 인수할 당시의 데이터 센터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에 이 중에 5개는 증설이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11개 데이터 센터를 능가하는 수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금년 내에 저희가 그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내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리전은 없지만 저희가 현재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국내 트래픽, 그 도메스틱 트래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요, 이 클라우드에 여러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컴퓨팅 쪽만, 컴퓨팅,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요 네 가지 상품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리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경량인데요. 그렇지만 이쪽에 그 저희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원본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들 위주로 디스트리뷰티드 센터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시아 지역을 보시면 뭐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대만, 그다음 홍콩, 델리, 콜카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호주,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 할 거 없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제품군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쿠버네티스를 포함해서 저런 일반적인 IaaS 기반의 그 컴퓨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블록 스토리지, 인스턴스 자체를 백업할 수 있는 백업 볼륨 이렇게 컴퓨팅 쪽을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솔루션으로는 그 자체적으로 디도스 프로텍션이 전체 리전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아카마이가 프롤렉식이라는 스크러빙 센터 그 개념의 디도스 미티게이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거와 다른 개념으로요. 인프라 자체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탐지하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텍션입니다. 이거는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7, L4 기반의 노드 밸런서, 그 다음에 DNS 서비스를 할 수 있는 DNS 매니저,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방화벽, VLAN, 그리고 사설 프라이빗 IP로만 연결을 할 수 있는 VLAN 이런 것들로 조금 프라이빗한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데이터베이스, 이제 일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매니지드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는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필요하는 기본적인 기능들, 뭐 예를 들면 뭐 백업이 될 수도 있고 복제가 될 수도 있고 리드 리플리카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릭만으로도 셋업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상품군과 그리고 노시퀄, 그다음에 레디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적 서비스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한 이후로 국내는 인적 서비스까지 저희가 아직은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데이터 센터와 동시에 국내 인력들이 이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미 뭐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부분을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내년 타겟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그 리노드의 기술 지원 센터는 리노드 본사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만약에 티켓팅을 그 기술 지원 티켓을 올린다면 그분들이 번역을 해서 뭐 그렇게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좀 국내 고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거나 이제 니즈가 늘어나면 인적 서비스도 당연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아카마이가 이미 그 많은 클라우드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뭐 A사, G사, M사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국내 클라우드 회사들도 있죠. 저희가 그러면 어느 쪽을 타겟팅하고 있느냐? 현재까지는 SMB를 타겟팅했지만 앞으로는 엔터프라이즈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한 사용,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내 엔지니어들이 러닝 커브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자격증 취득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VPC라든가 IAM 같은 그런 설정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개념은 같지만 그 클라우드 회사마다 다 다른 프로덕트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멀티 클라우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엔지니어라면 한 일주일만 써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UI,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API나 CLI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 리노드 클라우드라는 자체가 이 리눅스 더하기 노드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덕트 회사 이름인데요. 저희는 리눅스와 오픈소스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광범위한 기술문 20년 정도 축적된 뭐 Q&A, 커뮤니티, 개발자 포탈, KB 문서 그런 것들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비싼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DIY로 하면서 전반적인 금액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를 타겟팅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인데요.
클라우드 중에서도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용어를 조금 섞어서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ROI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클라우드보다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이전의 데이터 비용이 동일합니다. 그 사용 비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지역이라고 더 비싸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숨겨진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일반 하이퍼스케일러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 리전에서 B 리전에 있는 리소스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링을 했더니 네트워크 비용이 나온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그 클라우드 그 프라이싱 에스티메이션 도구에서 예상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시뮬레이션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제 비슷한 유형의 스펙을 타 클라우드 업체들과 비용을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작게는 3분의 1, 크게는 4분의 1, 5분의 1까지도 같은 인스턴스 기준으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아카마이 CDN을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 센터 오리진 그 데이터 센터를 이 리노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은 이그레스 비용을 과감하게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그 티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제해드리는 방식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그레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훨씬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떤 그 인스턴스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이 8TB 여기서 예제에서는 16기가 메모리에 뭐 8개의 가상 CPU를 가진 스펙 정도로 했을 때 한 달에 $340면 한 4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그레스 비용이 8테라까지는 무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번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넘은 거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데요. 그 과금 그 네트워크 인그레스 비용 자체도 한 20분의 1 수준입니다. 타 클라우드 회사에.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아카마이는 그 같은 기가당 그 저 8테라를 무상으로 주면서도 그걸 넘어갔을 때 1기가바이트당 0.005달러 0005달러 예 죄송합니다. 0이 4개죠. 그 정도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이제 CDN 팝을 운영하면서 글로벌하게 전 세계 ISP 데이터 센터 회선 사업자들과 맺은 계약 내에서 그 네트워크 비용을 소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큰 티어로 볼륨 계약을 하시면 디스카운트율이 높잖아요. 네, 저희가 어디 옷가게 가서도 2벌을 사면 1벌로 그냥 공짜로 준다든가 편의점에 가서도 과자 2개를 사면은 뭐 하나를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개념의 볼륨 디스카운트가 가능하잖아요. 네트워크 비용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전 세계 회선 사업자들로부터 받아내는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클라우드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비용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아카마이 오늘 그 제목처럼 아카마이는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는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오늘 아무래도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오픈 소스 기반의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쪽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CNCF에서 이제 서리파이드 된 그런 클라우드 회사고요. 아카마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뭐 저희가 이제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리소스 효율성, 그래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최대한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면서 클라우드 전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뭐 이거는 타 클라우드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클러스터를 하나를 생성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해 드리진 않고 워커노드만 제공을 해 드립니다만 이 워커노드의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워커노드는 리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트 인스턴스 VM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관리 요금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컴퓨팅에 붙이는 이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붙이는 로드 밸런서라든가 블록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그 서비스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선언하시면 클라우드 회사가 제공해주는 그 L4, L7 기반의 로드 밸런서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퍼블릭 볼륨 클레임을 사용하시면 스토리지를 또 생성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관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러면 뭐만 과금하느냐?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요금하고 이 쿠버네티스가 사용하는 워커노드 볼륨, 인스턴스의 월 비용, 그 정도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PI를 통해서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접근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기본적인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스케일러빌리티, 요구사항에 맞는 뭐 HPA라든가 아니면 워커노드 자체에 대한 워커노드 오토 노드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미니멈 한 대에서 맥시멈 11대까지 워커노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헬름 차트라든가 뭐 렌처, 오퍼레이트 그리고 뭐 테라폼 이런 것들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의 CI/CD 파이프라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과 친화적인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든가 프로바이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대시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쿠버네티를 생성하시는 화면인데요. 제일 먼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 클러스터 레이블 이름을 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설치할 리전, 그 다음에 버전, 그리고 스펙, 요 네 가지만 선택하시면 사실은 모든 그 클러스터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준비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 스크린샷에 잠깐 나오는데요. 이 인스턴스 스펙을 설정하실 때 디디케이티드 CPU를 사용할 거냐, 즉 내 서비스만에 할당된 가상 CPU를 사용할지, 범용을 사용할지, 하이메모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사양의 인스턴스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릅니다만 여기 가격을 이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리코멘드하는 거는 최소 워커노드 3개의 워커노드를 사용하는 거를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3개로 돼 있는데 나는 뭐 개발 용도다, QA 용도다 그러면은 싱글 인스턴스만으로도 충분하시겠죠. 어쨌든 3개의 워커노드를 디폴트로 하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HA 컨트롤 플랜에 대한 HA를 구성을 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은 한 달에 $60 정도. 그래서 두 개를 합쳤더니 $100가 안 되는 금액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3 워커노드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는 그 메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제가 앞서서 만든 그 3개의 워커노드 옵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쿠버네티스의 엔드포인트 URL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큐브 컨피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지죠.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큐브CTL CLI에서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큐브 폴더에 있는 컨피그 파일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어쨌든 이제 본인의 개발자 도구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어떤 매트릭스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의 그 팟이 디플로이먼트가 늘어나면서 3개의 노드가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케일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오토 스케일 풀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워커노드의 수 자체를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처음부터 크게 잡았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작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리사이즈 풀 기능을 통해서 그 가감을 할 수가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 풀 노드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에 대한 초기화를 수행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리소스라든가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하고 리프레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 스케일 풀을 추가하게 되면 이제 그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대시보드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하고 클러스터 작제를 삭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타 클라우드와 유사하게 여기 태깅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뭐 사용하는 워커로드의 그 종류라든가 어떤 관리 담당 부서라든가 팀 단위로 이렇게 태깅을 여러 개를 하나에서 여러 개 복수 개까지 태깅을 하시면 관리 측면에서 조금 쉽게 지금까지 생성하셨던 리소스들을 리스트 화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클러스터 컨텍스트 정보를 조회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파일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정보,
그리고 유저 정보, 컨텍스트 정보, 그다음에 밑에 가면은 이제 다 여기 화면에 잘렸는데 서비스 어카운트 정보 이런 것들로 이 쿠버네티스 제가 생성한 클러스터의 config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옵션을 적용했을 이후에 이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네, 보시면은 네, 여기 그 워커 노드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얼마가 더 붙냐면 지금 3개에서 4개로 갔을 때 개당 워커 노드당 뭐 한 달에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보시죠. 그리고 이제 그 워커 노드의 수를 늘린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늘림과 동시에 그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콘솔 화면에서 생성하신 거지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직접 웹 콘솔에서 사용하시기보다는 테라폼이나 앤서블 같은 그 IAC 도구들로 생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바이더 플러그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생성된 리소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내에서 kubectl 도구 없이 직접 어떤 YAML 파일 형식의 그 코드를 준비하시고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내가 외부에 있는데 kubectl 도구가 없다 그러면 직접 여기 들어와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는 거는요, 이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리소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뭐 YAML 파일이든 아니면은 뭐 create 명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나 생성하시면서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콘솔 화면을 보시면 2개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밑에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의 이 클러스터 IP라는 것은 저희가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이 두 번째 제가 이 헬로1 서비스라고 만든 것은 이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를 하나 생성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IP와 익스터널 IP, 공인 IP 2개가 모두 할당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외부에서 80 포트로 접속하고 내부 워커 노드로는 314, 37 포트로 그 트래픽 포워드를 하는 것 설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 이런 IP 정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외부 사용자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 생성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희 그 프로덕트에서 노드 밸런서라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노드 밸런서는 여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시간 단위별 트래픽 정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뭐 히트 수라든가 네트워크 볼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당 그 저희 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토리지 클래스도 선언하셔서 사용을 하지만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하시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그 블록 스토리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거는 그 블록 스토리지 메뉴에서도 이렇게 자동 팝업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그 워커 노드에 할당이 되죠. 저 PBC 클레임을 했을 때는 여기에는 on attach로 나오지만 실제로 파드에서 저 선언한 PBC를 사용하겠다라고 그 팟이 구동이 되면은 그 팟이 구동 중인 워커 노드에 어태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PBC를 선언하실 때마다 워커 노드 단위의 블록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어태치된 상황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 통해서도 뭐 어떤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뭐 빅데이터라든가 로그 수집 솔루션을 그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런 로그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소개를 다 드렸고요. 아카마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리노드 쿠버네티스 엔진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 운영진에서 그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기 아직 대답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드셨는데 김일환님 아직까지는 눈이 좋아가지고요 거기 정도는 보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그레스는 컨트롤러 따로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모니터링 파트라고 했을 때 여기 대시보드밖에 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솔루션들은 다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대시보드고요. 저희는 그 롱뷰, 오늘 소개에는 안 넣었지만 롱뷰라는 그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워크노드 단위로 VM 단위로 그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기타 그 하이퍼바이저 매트릭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A사 클라우드로 용어로 번역하자면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와 같은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래서 워커노드에 선언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솔루션 저희가 가디코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걔는 쿠버네티스의 데몬셋 에이전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데몬셋으로 어떤 로그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오토 스케일링된 워커노드에 자동으로 또 설치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데몬셋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워커노드 단위에 하이퍼바이저 매트릭 더하기 이런 쿠버네티스에서 만들어내는 매트릭들을 합쳐서 이 모니터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상품화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L7 영역으로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큐멘트 사이트에 오시면 그 엔진엑스 기반의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붙여서 그 L7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어떤 라우팅이라든가 그런 로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 그 문서화를 해놨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